저 뭐야 42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나갑니다. 42페이지 딱 보시면 뭐 여기서는 다 중요해. 근데 뭐 안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잘 봅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여기 있죠, 그려준 거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쫙 그려보고요, 써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할 때 좀 편하게 잘 들어가게 되니까 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38쪽 봅니다. 3국의 성립 썼죠? 3의 3국의 성립 쓰라 그랬었죠? 자 보세요. 고구려부터 볼게요. 이거는 위에서 아까 아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또 나와요. 부여의 유의민 세력 주몽 써주시고요. 성립 부분에 부여의 유의민 세력 위에다가 주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방의 토착민 집단과 결합해가지고 세워졌던 게 고구려가 그랬었죠. 밑에 사료는 광개토 대학릉비에 있는 고구려의 건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라는 말이 상략돼 있어요. 옛날에 뭐 굳이 안 써도 되죠, 사실은. 옛날에. 자, 시조 추모왕 주몽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는 북부에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뭐더라고는 쭉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료 나오면 고구려 물어보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칩니다. 태조왕. 이게 고구려의 뭘 시작한 왕이라 그랬어요? 중앙 집권화를 시작한 왕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앙 집권화 기틀 마련,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중앙 집권화 시작. 자, 대내적 발전은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정비를 시작했고요. 자, 밑줄 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했냐 이거예요. 자, 왕위 세습제를 하죠. 왕위 계승권이 본래 연노부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계루부. 자, 원래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몇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부족 연맹체였죠. 39페이지 고국천왕 보면 저기 써 있어요. 고국천왕 보면 부의 개편에 소노부, 계로부, 잘노부, 순노부, 관노부 5개 보여요? 외우지 마요. 알겠죠? 요새 이런 거 외우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 5개 중에서 다시 왼쪽으로 와서 5개 중에서 어디에서 왕이 나오게 했대요? 그래요. 계루부에서만 나오겠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5부 중에서 계루부에서만 왕이 나오게 했고, 이때는 무슨 상속이 원칙이었대요? 처음에 제가 무슨 상속이라 했어요? 그래요. 형제상속 원칙을 딱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루부에서 나오는 형제들, 왕족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전로부, 순노부 얘들은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왕비족을 하거나, 왕비족. 그러니까 왕의 이제 부인을 계속 삼는 왕비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요 관리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39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니은자 빠져있죠. 대외적 발전 왼쪽에 니은이 빠졌어요. 니은.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니은 대외적 발전입니다. 자, 부전권을 넘어 함경도 지방에 어디를 공식적으로 복속했대요? 그쵸? 태조왕 때 옥저 멸망이에요. 태조왕 때 옥저 흡수예요. 완전하게 옥저 흡수. 됐나요? 그리고 한군현 중 한나라가 우리 위만조선 설치하고 4개 군현 설치했었지. 그저 낙랑 대방이 있다 그랬죠. 이때 어디를 막 공격했대요? 낙랑군을 자주 공격했대요. 여기 왜 공격했을까요? 영토 확장이죠 뭐. 그쵸? 영토를 막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진출하고자 했대요? 요동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낙랑을 쳐서 먹어야 요동 진출하기 편하다는 뜻이네요. 이해가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 대내적 자, 라고 막 얘기했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태조왕은요.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태조왕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고국천왕 보세요. 아까 제가 태조왕부터 고국원왕이라고 했었죠.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고국천왕이. 고국천왕. 자, 봅시다.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은 2세기 후반 집권한 왕으로서 중앙집권의 진전이 뭔 뜻이에요? 더 발전을 해나간 왕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부의 개편을 했대요. 부의 개편.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알고는 계세요. 자, 부족적 전통의 5부 밑줄 칩니다. 자, 원래 그러니까 지금 아까 태조왕 때 한 부족에서 왕위를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뭘 준비했냐면 이제 부족장들의 힘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족적 전통의 5부를 옆에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족적 성격의 5부를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했다는 건요, 그 부족장들 있죠 여러분들, 힘을 완전히 깔아 앉아버린 거예요. 약화시킨 걸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이 직접 그 부족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힘을 미치게 했다고요. 그걸 행정적 성격이라 하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가르치고 무슨 강화?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오케이? 그냥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권 강화.
니은 세습제의 전환. 좀 더 왕권을 강화합니다. 형제상속에서 뭘로 바꿨대요? 그쵸. 부자상속. 동남체. 이건 외워야죠. 부자상속. 전환하였다. 기억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니은은 꼭 외우세요. 자, 디귿은 별표 칩니다. 고국천왕 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아까 니은과 디귿이에요. 진대법입니다. 이거는 경제 파트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자, 진대법은 요거예요. 태조왕 때 여러분들 조금 어때요? 뭐 아까 뭐 옥저 정복하고 어디 막 치고 그랬죠. 낭낭 치고, 그죠? 그러니까 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전쟁 동원이 많이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 굶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전쟁을 위해서 세금도 좀 많이 내야겠죠. 그래서 인력으로 막 동원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나라의 농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 평민의 숫자가 적어지면요, 군사력도 떨어지고요, 더불어 뭐도 또 부족해져요. 재정도 부족해질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다 굶어 죽게 되면 나라 망하죠. 그치?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똑같잖아요. 여기 이제 막 심해지니까 이 특히 못 사는 농민들은 누굴 찾아가게 됐냐면, 잘 사는 여러분 귀족들을 찾아간 거야. 여러분 이제 중앙측 고대국가에서는 군장이 귀족으로 바뀌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배층들을 찾아가서 이 쌀을 빌리는 겁니다. 먹을 걸 빌려요. 그러면 먹을 걸 빌려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용하는 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못 갚잖아요. 빌려준 거 못 갚잖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노비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귀족들은 노비를 왜 늘리는 걸 선호했냐면, 당연하죠. 노비는 여러분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지 맘대로 굴려먹을 수가 있어요. 군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기 친위부대 있죠. 노비에게 이제 뭐 칼하고 무기 딱 방패 지어주면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지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땅을 농사지을게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를 막 늘리는 걸 선호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 먹는 새끼들도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선 조금 위협적이지 않아요? 귀족이 재산이 많아지고 농민이 줄어들면 나라도 무너지고 귀족이 잘 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마땅한 방책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니까, 자, 시골에 지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썩히는 인간이 하나 있다. 을파수라는 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천왕이 이 사람 찾아갑니다. 나를 위해 좀 힘을 써달라. 그러니까 거절해요. 한 2번 더 가니까 또 거절해요, 이 새끼가. 그래서 얘가 거절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저같이 미천한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미천한 것이.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그 뜻을 뭘로 한 거예요? 아, 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특채로 채용해가지고 최고 자리 국상이라는 자리에 올려요. 왕 바로 밑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딱 을파수가 건의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거기 있죠. 자, 진대법은 국가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농민들을 빌려주는 거예요. 쌀을요. 그리고 가을 수확기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갚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원칙은 이자예요? 무이자겠어요? 원칙은 무이자로 해야지 농민들이 몰락하지 않죠. 이해가세요? 여기 진대법입니다. 그러면 진대법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귀족의 노비 증가도 방지할 수 있죠. 맞지? 왜? 노비 안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면, 아니 뭔 소리야. 귀족 안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면 돼요? 국가 관청 찾아가면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농민 몰락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획기적인 게 바로 진대법. 이게 고려 조선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디귿 진대법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 고려로 가면 여러분 의창, 흑창 이런 용어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가면 의창, 또 상평창 불리고 환곡 이렇게 불려요. 쓰지 마요. 그때 다 얘기해 주니까. 아무튼 요렇게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아마 경제 파트에서 또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고글은 이렇게까지 하고 끝.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고국어랑 소소리랑 다 이어나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 생략됐죠? 말 백제 쓰시고요. 자, 백제의 성립은 뭡니까?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 즉 마한의 목지국가, 고구려 계통의 유민 세력, 즉 주몽의 아들 온조와 결합해 세운 게 백제라 그랬습니다. 백제라 그랬어요. 자, 밑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그거에 대한 설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넘깁니다. 동그라미 2번 넘기면, 자, 왕이 생략됐어요. 무슨 왕이에요? 백제 중앙집권화를 시작한 왕. 고이왕. 이번에 고이왕. 그래서 중앙집권화 기틀말은 써있네요. 3세기 때. 됐나요? 기억은 그냥 읽어보시고,
뭐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자, 니은 별표 칩니다. 자, 삼국 중 최초로 뭘 먼저 반포했다? 율령반포. 그죠? 왜 어떻게? 이런 거 못 물어봐요. 이것도 여러분 뭐가 없어요. 다 추측일 뿐이고 딱 정설로 자리 잡은 게 없으니까 왜 그랬냐면 저도 대답 못 해줘요. 그래서 율령을 반포했다. 그래서 육좌평과 16관등 이제 밑줄 칩니다. 육좌평 16관등. 육좌평은 뭐냐면요, 6개 부서의 장관을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들 여러 막 부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개 부서의 장관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뒤에서 다음 주에 배워요. 그냥 6개 부서의 장관과 또 기존의 군장들을 귀족으로 편입하면서 몇 개 등급으로 구분했대요. 16개 등급으로 관리들의 등급을 마련해줬대요. 16관 등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뭐도 마련했대요. 관리들의 복색도 지정했답니다. 그래서 자비청, 3색 복제를 마련해요. 자비청 같은 경우는 9급에서는 안 물어봐요. 알겠죠? 7급은 색깔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9급은 안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입하였다. 그 다음에 또한 뇌물관리계 종신형, 절도시 유형과, 유형이 뭐죠? 여러분, 유형? 유배형이에요. 귀양형. 자, 그런 것과 2배 배상 등을 규정하였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행정법, 형법을 마련했던 항이 고유항입니다. 디귿은 그냥 참고, 꼭 안 해도 됩니다. 참고라 보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삼국사기 백제 본기 고유항 사료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신자평을 왕명출납, 내도자평은 물자와 창고를. 그러니까 이 부서들의 장관들이라는 거죠. 왕명출납은 여러분 비서를 말해요. 왕명출납.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 광해 봤죠? 광해 이병헌 옆에 딱 붙어있는 인간이 누구였어요? 유승용 씨였죠. 그쵸? 걔가 조선시대 승정원의 비서 도승지예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왕명출납은 비서입니다. 비서. 그래서 내도자평, 물자창고, 내법자평, 예법과 의식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료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이걸 딱 주고 여러분들이 고구려냐 백제나 신라냐 그것만 알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신라 봅니다. 가로 3번에 신라. 자, 신라는 어떤 나라, 어떤 왕부터 중앙집권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쵸? 예. 뇌물부터. 그쵸? 뇌물부터 했다 그랬어요.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성립 1단. 자, 밑줄 친 데만 치세요. 신라는 지난해 한 소국이었던 사로에서 출발하였으며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조입니다. 박혁거세가 기원전 57년 신라를 건국하였다.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죠. 자, 밑줄 치세요. 초기에 신라는 육부족 연맹체였대요. 육부족이었어요. 육부족. 우리 고구려는 5부족이었죠. 그치? 신라는 육부족이었고 박씨, 석씨, 김씨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라가 연맹왕국 때는 뭐 한 거예요? 박씨부족, 그 다음 뭐예요? 김씨부족, 그 다음에 석씨부족. 얘네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내물마립간, 즉 내물왕 때에 이르러 이제 중앙집권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때 이제 한 성에서만 왕위를 나오게 했겠죠. 오케이? 이제 그거 볼 거예요. 자, 일단 기억 보세요. 낙동강 동쪽에 진안지역 거의 차지 밑줄칩니다. 그러니까 진안지역에서 산생한 게 여러분 신라잖아. 그래서 진안 전체를 다 먹은 거예요. 신라가 일단. 그 다음에 니은 체제 정비합니다. 자, 이제 박석김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겠대요? 그쵸. 김씨 동남씨입니다. 그래서 신라는요, 신라의 경주지역의 김씨는요, 다 왕족이에요. 다 왕족. 대체로. 그래서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됐고, 이때는 무슨 상속? 처음에 거의 무슨 상속이에요? 그래, 형제 상속이죠. 동그라미 쳐야겠죠. 또 왕의 칭호를 바뀌었대요. 오른쪽에서 칭호는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자, 디귿 대외활동 별표 칩니다. 대외활동 별표 치세요. 자, 대외활동 별표 치면 자, 이게 백제죠, 여러분들. 이게 가야예요. 변환해서 변하는 가야. 그 다음에 이게 신라죠. 그쵸? 여기는 왜 아닙니까? 1번이 1번. 자, 가야하고요. 백제는 원래 왜하고 친했어요. 교류관계 활발해요. 특히 여러분, 가야 전에 변환이 있잖아요. 변환. 변환은 왜 뭘 수출해요? 철을 수출하면서 원래부터 교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백제하고 이 가야는 왜랑 친했고, 왜는 여러분들 섬 아니에요? 얘들은 항상 본토 침략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침략하려면 항상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디가 발판이에요? 탁
치고 가야 돼요. 무조건. 한반도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왜는 백제나 가야 같은 나라하고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자 어디를 침략한 걸까요? 신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라가 일단 상륙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딱 침략해서 신라가 어때요? 처음에 이때 또 왕따죠. 그러니까 처음도 왕따였는데 중간에 왕따를 벗어났다 다시 왕따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신라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중국 무슨 외교관계 하지도 못하죠. 이 시기는 누구밖에 없어요? 고구려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어느 정도 동조관계였어요. 즉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자, 백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였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후에 집권왕이 내문왕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였을 때보다 그 이후의 왕이 내물마리간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고구려는 백제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이한 상태야. 그 상황에서 지금 왜가 신라를 침입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이때 신라가 고립됐으니까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이때 찾아갔을 때 고구려 왕이 무슨 왕이냐면 광개토대왕이에요. 오케이? 소수리만 거쳐서 광개토대왕이에요.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적극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럼 왜 도와준 거예요?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는 차라리 신라랑 둘이 붙어먹고 누구를 압박하는 게 나아요. 백제를 압박하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 신라의 도움 요청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디귿의 대외활동입니다. 잘 봐봐요. 신라 해안에 나타난 가야 외 연합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자,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밑줄 쳐야겠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왜 신라를 지원하였냐?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예요. 신라와 동조를 한 다음에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로 고구려 군대가 신라 내에 주둔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겠죠? 그쵸?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 신라는 이전에 중국과 교류를 완전 못했어요. 근데 고구려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뭐 할 수 있게 돼요?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그 통로는 연결이 된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배웠잖아. 봐봐. 근데 나중에 무슨 동맹 체결돼요? 동맹 맺어버리죠? 왜 동맹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장수왕이 내려와서 둘 다 먹어버리려 하니까 그때는 신라가 광개토대왕의 동조했던 걸 파기시켜버리고 백제와 동맹을 맺은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라는 왜 이 쪽발이 때문에 잠깐 고구려하고 연합을 했다가 그쵸? 했다가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오니까 백제와 동맹을 체결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신라 해안에 나타난 왜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걸 알 수 있는 유물이 뭐냐?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쉬워요.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어떤 비석에 써있겠어요? 광개토 대왕릉비에 써있겠죠. 광개토대왕 업적에 써있겠죠. 그게 41쪽에 두 번째 있는 비석 있죠. 이게 광개토 대왕릉비예요. 만주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써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비석 왼쪽 봐보세요. 중국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영락 9년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자, 외놈들이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하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중량 밑에 보세요. 400년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 사료 시험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그릇 보여요? 이 그릇은 신라 경주에서 출토된 그릇이에요. 신라 경주에서 출토된 그릇입니다. 이 그릇 밑바닥에 무슨 글씨가 써있죠, 여러분. 그쵸? 자, 왼쪽 그림 보세요. 글씨 봐보세요. 자, 이 말 잘렸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당시 역학관계입니다. 신라와라는 말이 잘린 거예요. 네 번째 줄 봅니다. 을묘년 국광산 광개토 지효 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을묘년에 신라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광개토 대왕의 지원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유물은 바로 내물마리간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물 두 개예요. 알겠죠?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표 보고 이제 가야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표, 신라의라는 말이 잘렸어요. 신라의 왕호변천. 신라의 왕호변천. 밑에는 거서간이란 말이 잘렸습니다. 거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시험 나온 적도 없고. 거서간 그냥 써놓으세요.
자, 잘 보면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보시면 원래 박혁거세가 이러면 신라의 시조였죠. 이때는 왕후가 거서관이었대요. 이때 여러분 의미가 뭐래요? 의미가 정치적 군장,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간이죠, 간. 이게 여러분 칸이에요. 칸. 몽골어랑 비슷해요. 몽골어 칸이 뭐예요? 황제, 그쵸?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서관은 아무래도 이제 지배자, 정치 지배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왕을 쓰는데 차차웅은 여러분 뭐래요? 의미를 보니까 제사장과 무당이란 뜻이래요. 제사장자 무당. 이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거서관 차차웅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삭은 별표. 이삭은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거서관과 차차웅을 쓸 때 신라는 군장국가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음을 쓸 때는 신라가 연맹왕국 단계예요. 그러니까 별표. 연맹왕국. 그러다 보니까 의미 봐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연맹장, 연장자라는 의미라 그러죠. 근데 왜 연맹장인지 알아요? 이삭음이 입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빨이 많은 자라는 뜻이에요. 졸라 유치하지 않아요? 이빨이 많은 뭐예요? 이가 많으면. 그렇죠? 연맹장을 한 거예요. 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차지했었던 게 바로 이삭음이라는 칭호를 쓸 때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별표 치세요. 또 마립간. 여러분 마립간이라는 왕호칭을 썼을 때가 누구부터 뭐냐면 그쵸, 이때부터예요. 뇌물 마립간이에요. 정식 칭호는 뇌물 마립간이에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의미를 보세요. 대군장이고요. 자, 박석김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독점해요? 김씨가 독점했다. 그거 배웠죠? 아, 그러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쓸 때 신라는 무슨 국가로 발전한 거예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한 거예요. 그럼 이걸 구분해서 시험에 내겠죠. 출제자들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한 거예요. 됐나요? 그 밑에 왕과 지증왕은 이후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어차피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서관 차차웅은 군장국가, 이삭음은 연맹왕국, 그 다음에 뇌물 마립간 때문에 마립간 쓸 때부터 중앙집권 고대국가 발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국의 성립 봤어요. 현재 고구려의 태조왕, 고국전왕,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뇌물 마립간 이렇게 배웠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뭐 보는 거예요? 쫙 다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되게 힘들어요. 수업이. 근데 어차피 해야 돼요.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난 최대한 지금 이해를 돕게 최대한 쉽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이상 쉽게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시험 문제 풀리니까 빡세게 해주셔야 돼. 자, 가로 4번에 가야연맹 써주세요. 가야. 가로 4번에 가야. 자, 가야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휘를 잘 못해요. 전성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성립이란 말 잘렸고요. 성립 써주세요. 성립에서 1번 문구랑요. 첫 번째 화살표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건 두 번째 화살표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별표 치세요. 자, 3세기경 김해 동그라미 칩니다. 경상도 김해죠, 여러분들. 오른쪽 지도에 있을 거예요. 김해. 자,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유역 일대에 김수로라는 사람이 뭘 세웠대요? 금강가야를 세워서 금강가야가 나머지 가야들을 이끌어갔대요. 무슨 소리냐면 지도 봐봐요. 성산가야부터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이렇게 가야들이 많죠. 그쵸? 이 가야들을 이끈 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 이끈 게 연맹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금강가야의 김수로라는 거예요. 됐어요? 금강가야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전기가야연맹이라고 합니다. 전기가야연맹.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경제 보세요. 이건 변환하고 내용 똑같아요. 안 외워도 돼요. 변환 똑같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풍부하게 생산된 철, 낙랑과 외의 수출.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쇠퇴 별표 칩니다. 근데 금강가야가 왜 망하게 됐을까? 멸망한 건 아니지만 이 가야 연맹장에서 세력을 잃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이미 배웠어. 아까 광개토대왕이 누구 구원했죠? 신라를 구원했었죠. 맞죠? 이때 왜하고 누구랑 연합했어요? 가야가 연합했어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왜를 칠 때 누구 또 친 거예요? 그쵸? 금강가야도 쳐버린 거예요. 자, 그럼 왜군이 해안에 들어왔거든. 금강가야가 여러분 김해니까 지금 김해 지대를 보세요. 해안 지방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금강가야를 팍 쳐버린 거야. 기병을 보내서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금강가야가 쇠퇴됨으로써 연맹장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도 잘 봐요. 산간 근처에 있는 가야들이 무슨 가야들이에요? 저기 가야산 밑에 산 모양 있죠? 밑에 여러분 고령,
성주 해가지고 고령가야, 성주가야 보여요? 이때 그럼 산에 있는 가야들은 타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산에 있는 가야들은 타격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럼 후기에는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그쵸? 산간에 있었던 대가야가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대가야. 거기 대가야 있죠, 여러분들? 그치? 고령에 대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서 가야를 쭉 이끌어간 가야는 대가야가 돼요. 대가야가 돼요. 됐나요? 그게 동그라미 3번 쇠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금간가야, 니은에 대가야.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그쵸? 그치? 고구려, 광개토의 공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 대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가야하고 대가야 연맹장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삼국 성립 봤고요. 문제만 좀 몇 개 풀어봅시다. 관련 문제만 풀어볼게요. 오늘까지 배운 문제만. 몇 개 없어요. 자, 10쪽 핍니다. 여러분 10쪽. 10 넘기세요. 12쪽 넘겨요. 앞에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서 넘깁니다. 몇 개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넘겨보세요. 이거 내가 체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체크를 보려고 안 했네. 이 숫자가 좀 잘렸죠, 여러분들. 이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7번. 아하, 큰일 났네. 자, 2012년 순경 1차 보세요. 2012년 순경 1차. 14쪽 오른쪽 맨 위에 있을 거예요. 2012년 순경 1차. 봤어요? 다음 보기에 왕의 업적이 시대순으로. 보입니까? 요거는 요걸로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보기에 왕의 업적이 신의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초고왕 때는 산둥지방 일본의 규슈 진출,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죠? 그쵸? 그냥 여러분 근초고왕이 어느 나라 왕이고요? 어느 왕이에요? 백제고요. 그치? 백제 전성기 그대가 근초고왕이라 그랬죠. 자, 가장 먼저 전성기가 백제라 그랬었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서. 기억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맞이한 게 일단 무슨 나라였어요? 고구려 아니었어요? 고구려? 그치?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 때 5세기 전성기 맞이하니까 디귿이 그 다음이겠죠. 디귿. 그리고 신라는 6세기 지증왕 때부터 쭉쭉쭉쭉 국력을 회복해 나가죠. 지증, 법흥, 진흥왕이어서요. 그러니까 니은이 6세기의 내용이니까 세 번째 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죠.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이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은 안 배웠죠. 신문왕은 통일신라 때 나오는 왕. 제일 중요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직 업적은 아직 다 정확하게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물론 업적은 공부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통 시험에 이렇게 전성기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럽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5쪽에 자, 15쪽에 여러분 2012년 순경 3차 보입니까? 오른쪽 세 번째 문제. 오른쪽 세 번째 문제. 15쪽 오른쪽 세 번째 문제. 보였죠? 다음 중 삼국시대 정치 발전과 관련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죠? 1번 보세요. 1번. 무령왕은 웅진으로 거읍을 옮긴 후 백제 중흥을 도모하였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웅진으로 도망간 왕은 누구예요? 계로왕 아들 누구예요? 계로왕 아들 누구예요? 웅진 전도는 그치 문주왕이죠. 무령왕은 동서왕 이후에 이제 무령왕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오케이? 정답 1번이죠. 이런 게 보통 공무원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문주왕이죠, 문주왕. 그러니까 이해는 했지만 문주왕이라는 왕을 안 외웠으면 못 틀리잖아요. 됐죠?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은 아까 했어요. 고국천왕은 부자상속, 진대법 다 얘기했고요. 3번 고의왕은 율령반포에서 육자평 16관등제 얘기했고요. 4번은 여러분 어차피 배워야 돼요. 지증왕 때 왕칭으로 바뀌어요.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뀝니다. 신라라는 공식적 이름도 얻게 되고요. 어차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증왕 업자가 여러분 시험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엄청 쉽게 하나 해줄 거예요. 제가 두 문자 잘 안 하는데 이 두 문자는 영원히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해줄게요. 다음 주에. 여기서 아는 사람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 어디 볼 거냐면요. 14번 보세요.
자, 14번. 고구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정답만 체크할게요. 2번 보세요. 2번. 이것도 어차피 다 할 겁니다. 광개토대왕 때는 후연 거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광개토대왕에서 여기서 간단히 얘기했죠. 북쪽으로 주로 영토를 회복했다 그랬죠. 그치? 여기에 살고 있던 북방 오랑캐들이 뭐예요? 후연이나 뭐 거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 애들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한 만주족의 지배권을 확대했다. 평양천도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을 차지했다는 무슨 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 그래요. 장수왕이었잖아. 평양천도 남진정책했잖아요. 그래서 한강역을 장악해버리고 계로왕 죽였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지. 2번.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봤고요. 자, 넘겨보실래요? 넘겨보실래요? 자, 25번 보실래요? 25번. 25번. 자, 25번 보면 19쪽에 25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은 어떤 주제와 직접 연관된 유적들을 정리했다. 경관부에서 좀 어렵습니다. 7급이어서. 자, 청원 남성골 유적, 연천 호로구루 성터. 이걸로 절대 못 알아요. 이거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이거는요. 세 번째 걸로 할 수밖에 몰라요. 서울 광진구 아차산 보르 유적. 자, 뭐가 키워될까요?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자, 아까 계로왕이 어디서 죽었다 그랬죠? 이건 어느 강사나 다 얘기해 줄 거야, 아마. 아차산성에서 죽거든요? 한강에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 서울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게 계로왕이에요. 그러면 이 아차산성 유적에서 알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는 문제예요. 몇 번일까요? 4번이죠, 4번. 4번.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계로왕의 죽음을 알 수 있는 유적 아니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됐죠?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우리 어디 볼 거냐면요. 이게 없네. 여기 있네. 자, 2013년 경관부 문제 요거 하고 수업 마칩니다. 21쪽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21쪽에 왼쪽 두 번째 문제.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여기에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가리키는 왕호는, 이제 우리 신라는 낙동강 동쪽의 진안을 다 먹고 왕위 기생의 승도 박씨와 석씨를 제치고 김씨가 독차지하게 되었다. 왕의 칭호도 왕권의 크기에 걸맞는 이름을 바뀌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씨가 독차지한 거. 뇌물이죠, 뇌물. 이때 칭호는 여러분 뇌물 이사금도 아니고 뇌물 마립간이었죠.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찬가지로 자, 이제 각 엉의 업정 이거 말고 막 불교 수용, 태학 설립, 뭐 후연격파, 거란 다 해야 돼요. 엄청 많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빡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선 작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알아야지 왕의 업적을 공부하기 여러분들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지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각도 하지 마시고 잘 좀 와주세요. 저도 서울에서 올 때 지각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서울에서 제가 아침 9시 수업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서울역 가가지고 거기서 KTX 타고 내려와야지 대구까지 안 늦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긴 대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잘 좀 오세요. 저도 1년 동안 여기 이제 작년 12월에 왔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화요일 공지만 합니다. 자, 테스트지 볼 거예요. 테스트지. 테스트지는 아까 말했듯이 세 번째 테스트지인데, 자, 그냥 아예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용이냐면, 어딨냐. 6페이지부터요. 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테스트지예요. 요약 테스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제하고 오늘 아까 중간에 이 두 개를 쪼개가지고 두 번 봤죠? 한 번. 그죠? 그 합쳐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알겠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와 주시고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다음 주 화요일 저 볼 때까지 요거 좀 쭉 읽어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